임팩트 있는 그런 말을 아직은 못하고 있다. 그런 비전도 제시 못하고 그런 포부도 밝히지 못하고 그런 철학도 국민들이 저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윤 후보 개인 스타일도 그렇습니다. 또 건들건들 걷는 거라든지 말을 할 때도 똑 끊어지게 똑 부러지게 하지 않고 말이죠.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모두가 다듬어져야 됩니다. 나는 내 본바탕 그대로 살래. 그러면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죠. 안녕하십니까. 2022년 1월 3일입니다.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. 새해 아주 기쁘게 맞으셨죠? 예. 이 올 한 해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희망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요.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특히 이제 코로나 잘 피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. 저도 맨날 코로나 피해 다니느라고 고생깨나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제 새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여러분 뵙습니다. 지난해 12월 31일 날 뵙고,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처음이죠. 1일 날 그 신문 말이죠. 거기에 아주 좀, 눈에 띄는, 주목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. 새해 첫날의 그 서울 그 풍경인데, 뭐냐면, 서울 송파구 지하철 2호선, 8호선 그 잠실역 그 부근의 한 복권 판매점 앞에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. 그 길게 줄을 선 사진이 실렸어요. 거기가 복권 명당이랍니다. 거기서 뭐 로또라든지 연금 복권이라든지 뭐 즉석 복권. 그런데 거기가 명당이라고 소문이 나 있답니다. 근데 정말 줄을 몇백 미터를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 사진상으로 볼 때라도. 근데 거기뿐 아니라네요. 곳곳에 명당이라고 이름 난 곳은 다 그렇게 긴 줄이 이어졌다는데, 물론 뭐 또 신년이 됐으니까 휴일이기도 하고 재미로 나와서 올해 한 해 운수 보는 셈으로 복권을 사는 그것도 소소한 즐거움이죠. 뭐 그런 정도라면 괜찮겠는데, 아니면 정말 어렵다. 복권이라도 의지하고 싶다.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? 예? 문재인 정권, 혹시라도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, 삶을 너무 팍팍하게 만든 그런 한 단면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.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믿지만요. 올해는 뭐 그런 운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. 첫 주제는요, 오늘 스타성이 부족하다,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스타성이 부족하다. 누구 얘기냐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. 어쩐지 처음에 검찰총장을 하고 나와서 정계에 발을 디뎌 놓을 때 그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. 특히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스타로서의 그런 면모가 없어진 것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대선할 때 말이죠, 후보가 스타성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, 그 이유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?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에 걸쳐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이재명 후보하고 역전돼가지고 지금 한 10%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거 한 달 남짓 만에 이런 식의 차이가 나타났다.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. 그게 이제 윤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, 지지 열기, 이게 그만큼 떨어졌다, 이런 뜻도 되니까, 이건 뭐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만은, 정말 이번에 완전히 쇄신하지 않으면 대선의 승리를 기약하기 어렵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? 우선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윤 후보 측 부인,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그 리스크, 이게 너무 컸다. 그런데 그 리스크를 정리하는 과정이 좀 너무 굼떴다. 소극적이고.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김건희 씨까지 기자들 앞에 나와서 사죄를 하고 했지만은, 그게 아주 뭐 설득력 있는, 이해가 가는, 납득이 가는
충분히 가는 그런 수준의 사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못했다 이런 측면이 있죠. 그 다음에 뭐 다들 지적하는 것처럼 선대위 그 내분 당 내에서 말이죠.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서로 싸워야 될 이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.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선거대책위원회 그 안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그 안에서 대립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. 이러니 국민들이 그걸 그냥 봐주겠습니까? 한심하다고 보죠.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물론 이준석 리스크도 굉장히 컸습니다. 근데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. 김종인 총괄 비대위원장 지금은 뭐 오늘 선대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립을 주겠다 뭐 장악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김종인 리스크도 컸죠. 선대위를 구성해가지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6일 선대위가 구성되기 그 직전까지는 계속 들어온다 만다 안 한다 한다 뭐 화가 났다 뭐 섭섭하다 그래가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선대위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? 이 점에 대해서는 선대위를 쇄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. 그 다음 또 하나요. 홍보 미디어 전략 부재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재명 후보 요즘 하는 거 보십시오. 아주 듣는 사람들 귀에 솔깃하게 쏙쏙 들어가게 언어 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윤 후보는 보면 그렇지 못해 임팩트 있는 그런 말을 아직은 못하고 있다. 그런 비전도 제시 못하고 그런 포부도 밝히지 못하고 그런 철학도 국민들이 저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딱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. 그게 왜냐하면 홍보 미디어 쪽에 전문가 팀이 구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걸 만약 전문가 팀이 형성돼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낸다면 이런 식으로 임팩트 없는 그런 산문식의 그런 언어가 오고 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또 윤 후보 개인 스타일도 그렇습니다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 스타일도 보면요 뭐 큰 형, 서결이 형 이거는 되는지 몰라도 건들건들 걷는 거라든지 말을 할 때도 똑 부러지게 하지 않고 말이죠. 꼭 그야말로 어른들이 뭐 아이들 상대로 해서 이야기하듯이 말이 좀 늘어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인상에 별로 좋게 남지가 않습니다. 그 점에서 윤 후보도 지금부터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. 이 스타일리스트 없습니까? 그 안에?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? 이 옷을 챙겨 입는 것도 그렇지만은 행동 하나하나, 말투 하나하나 모두가 다듬어져야 됩니다. 스타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. 나는 내 본바탕 그대로 살래. 그러면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죠. 선거에 일단 나와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중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타가 돼야죠. 근데 스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?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. 만들어져야죠. 그럼 만들어지는데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그 참모들 중에. 전부 머리 큰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 큰 사람들만 있는 것 같다. 실제로 일하는 사람 없고 전문가들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더 많은 것 같다. 이렇게 되니 뭐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? 이 점에서 이제 앞으로 윤 후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? 그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개편하겠다. 그냥 뭘 개편합니까? 공급자 중심주의에서 소비자 중심주의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. 윤 후보라는 말하자면 상품 아닙니까? 국민에게 내놓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에게 내놓는 상품이면 이걸 국민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야죠.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그 점에서 선대위도 그렇고 윤 후보 자신도 좀
아주 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윤 후보한테는 스타성을 입혀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라도 선대위는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해가지고, 지금까지 영입이 안 됐다면, 영입이 돼 있는데도 이 뭐랄까 작동이 안 된다면 그것을 거기다가 활력을 불어 넣어야죠. 그 다음에 또 미디어 노출 빈도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뒤떨어집니다. 선거에 나선 사람이 후보가 미디어 노출에서 경쟁 상대보다 떨어진다? 치명적이죠, 이거는.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미디어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. 그러자면 미디어 친화적인 그런 자세, 그런 선대위 운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. 나만 잘나면 뭐합니까?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.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점에서 특별히 선대위 앞으로 운영할 때 명념해야 될 것이 윤석열 스타 만들기,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을 재구성해가지고 그야말로 전문가 집단이 이끌어가는 선대위가 되어야 된다. 또 미디어 노출 빈도를 높여야 된다. 이것만은 다른 무엇보다도 명념해야 될 것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